네, 교재 26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26페이지는 그냥 이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용은 보통세와 이제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이 보통세라는 게 어떤 것을 보통세라 하는가? 이제 보통세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세는 이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그게 보통세예요. 그래서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요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그럼 정부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받았던 세금을 그냥 쓰고 싶을 때, 여기저기 쓰고 싶을 때 막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도로도 뒤집어 버리고 보도블록도 깔았다가 또 뒤집었다가 또 여기도 썼다가 저기도 썼다가 그런 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목적세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목적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요걸 목적세라고 그래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세라고 그래요. 보통세하고 목적세 용어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세는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 목적세는 거기 딱 정해놓고 정한 데만 쓸 수 있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용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걸 가지고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요 연습을 해볼게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국세, 지방세를 다시 한번 연습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이제 국세, 지방세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잡혔으면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로 갈 때 지금 우리가 내주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모두 정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다 보통세예요. 목적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목적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다음 세금은 보통세입니다, 목적세입니다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세금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막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주는 세금들은 정부는 지방이나 국가는 그냥 쓰고 싶을 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돈들을 요 세금 5개 세금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목적세에서 목적세 세목에 기역, 니은에 있는 거 눈으로만 보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거 암기 안 해도 되니까. 국세 중에 목적세 중에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교육세는 무엇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세금이란 얘기인가? 교육을 위해서. 이 교육도 국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이 교육세예요. 그러면 지방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무슨 세 그럼 된가? 지방 교육세. 그러면 우리 집 교육을 위해서 쓰는 세금은 우리 집 교육세. 그런 건 없겠죠. 예. 그래서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 국가교육을 위해서는 그냥 교육세. 이건 목적세예요. 그 다음 이제 농어촌 특별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 사용하는 세금을 농어촌 특별세라 하겠는가? 농어촌에만 특별히 쓰는 세금을 농어촌 특별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방세 중에 지역 자원시설세를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게 세금이 궁금하시면 오늘 이제 집에 가실 때 이제 학원 지금 엘리베이터 내리셔가지고 건물 딱 그 나가가지면 도로로 가다 보면 건물을 이렇게 벽면 쪽에 보시면 소화전이 나와가지고 그 나중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호스 연결해서 이제 화재 진압하려고 소화전 같은 거 설치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요거 설치하려고 요런 거 관리하려고 받아가는 게 지역자원시설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하고 관련된 걸 거기에 쓰려고 하는 돈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래서 혹시니 세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붙어서 나오면 안 내고 버텨야 된가요? 어떻게 내줘야 된가요? 그래요. 이렇게 내줘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건 내주셔야 돼요. 절대 그거 안 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내려고 하니까
재산세에다 붙여서 내는 거예요. 안 내고 버틸라 하니까 재산세에다 붙여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특이하게. 지금까지 안 나왔던, 한 번도 안 나왔던 시험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더 이상은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까지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밑으로 가네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로 가봐요. 이제 바로 밑으로 가네요. 직접세 나오죠. 그럼 이제 먼저 또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시 연습을 해요. 아니요, 이제 그만 암기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안 된 부심이 있어요. 자, 다시 가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여기까지 잡아냈으면 이제 직접세는 어떤 걸 직접세를 하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자, 용어를 설명을 할 때 용어를 먼저 들으세요. 용어를 먼저 듣고 저게 저런 뜻이구나 하고 익히세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세금을 정부에다 내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 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럼 세금을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끄집어 낸 사람, 이게 부담한 사람. 부담한 사람이고 내가 부담해가지고 내가 갖다가 내면 나는 납세자고. 그러면 내가 부담해가지고 부담한 세금을 내가 갖다가 내니까 내가 내 손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요걸 들고 내가 직접 가서 내니까 이게 무슨 세가 되는가?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세라는 이야기예요. 요걸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 애올라가지 마시고 내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지고 그 세금을 내 발로 가서 내가 직접 냈네? 그래서 직접세네? 그러면 돼요. 그럼 이제 직접세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조세의 전가. 자, 지금부터 이제 전가라는 요 단어를 익히네요. 자, 전가는 두 번째 줄 전가 한자 뒤에 우리말로 써놓은 걸 그걸 익히세요. 전가한다 이 말은 가로에 우리 글로 뭐라고 해놨는가? 그렇죠. 바로 그걸 익히셔야 돼요. 전가 넘기다. 그러면 앞으로 가게 한다. 그 말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끄집어 내볼게요. 자, 제가 이걸 끄집어 냈어요. 돈을 끄집어 내가지고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세금을 내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내가 끄집어 내가지고 내 손에 들고 내가 가서 내고 있는가? 내가 가서 내니까 직접세죠. 그럼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세금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이요. 조세 전가가 가능해야만 직접세다. 전가가 불가능해야 직접세다. 바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전가가 불가능해야만 이게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내 손에 들고 내가 직접 가서 냈다는 뜻이에요. 여기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가보네요. 전가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말은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지 않고 내 손에 들고 내가 가서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간접세로 이제 가볼게요. 간접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간접세가 나와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조세의 전가. 자, 전가요. 전가 넘기는 게 간접세라는 것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을 내가 가서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내게 해주는 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간접세는 내가 지금 세금을 내 손에 들고 내가 간다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주니까 그 사람이 내준다는 이야기인가? 그 사람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전가가 가능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돌려서 내는 걸 간접세라고 하고 내가 직접 들고 가서 내는 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봐보네요. 두 번째 중간 끝에 가보세요. 전가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 종류는 지금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세금 종류는 익히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판단하세요. 자, 스스로 판단해봐요.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자, 이 고지서, 이게 재산세 고지서라 봐요. 우리 집에 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으면 세금 들고 내가 가서 세금을 내야 되는가? 옆집에다 주면 옆집이 받아서 내야 되는가요? 그러면 재산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예요. 내가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이제 담배를 한 값 사보죠. 자, 담배를 살 때 보니까 담배 한 값을 사면 그 속에 담배 소비세가 붙어 있어요. 담배 소비세가 붙어 있어요. 그럼 담배를 샀어요. 담배를 딱 사가지고 오면서 은행 들려서 세금을 내가 내고 오는가요? 담배 가게에다 그냥 담배값하고 포함해서 줘버리고 오는가요? 포함해서 주고 오죠. 그럼 담배 소비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그런 게 간접세란 이야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다가 10%를 더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가 은행에 내고 있는가, 슈퍼에다 주고 와버린가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다. 봐요.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요.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그 양도소득세는 내가 손에 들고 내가 가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가? 내가. 그럼 양도소득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종류를 굳이 막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요 의미 해석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해석하시면 취득세는 직접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직접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은 간접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금 중에 직접세가 뭐고 간접세가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금들은 전부 직접세다. 누구를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럼 상담할 때도 간접세를 주로 상담하겠는가, 직접세 상담하겠는가? 그렇죠.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니까 그걸 상담하는 거지. 물건값에다 포함해서 주는 걸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차를 몰고 이제 한번 가보죠. 자, 차를 몰고 딱 집에서 차를 시동을 거고 가려고 했더니 빨간불이 들어왔네. 헐, 주유소 들려야 되네. 차에다 기름을 좀 줘야죠. 차에다 이제 밥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차에다 기름을 넣고 이제 자, 세금을 기름 넣고 나서 세금 빼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름값 넣어주는가 안 넣어주는가? 안 넣어주죠. 그래서 기름을 넣으면은 그 안에는 세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냥 줘버리고 나는 가면 돼요. 그럼 그 세금은 직접세다, 간접세다? 그런 게 간접세란 이야기예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다 포함해서 돈을 줘버리고 받은 사람이 세금을 띄어서 정부에 전달하는 걸 이런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직접세, 간접세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끝.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쉬운 내용이고 이제부터 약간 복잡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인세라는 세금이 나오고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어요. 요건 기본 배경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인세라는 것은 여기서 인세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 중심의 과세를 인세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중간을 찾아보세요. 사람 중심까지만 찾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줄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과세하는 조세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이런 세금을 무슨 세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걸 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금을, 이런 걸 인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사람이에요? 저는 노트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금 제가 사람이라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제가 사람이니까 자, 제가 오른손에 분필 하나를 들고 있고 왼손에 분필 하나를 제가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분필은 총 몇 개다? 2개다. 제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2개니까 그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뭐 해서 그러라는 이야기인가? 합쳐서. 자, 사람이 중심이 될 때는
여기서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특징을 잡을 때 첫 번째 하나는 합산하여 과세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특징 1번의 끝에 보세요. 합산과세 체크해 보세요. 2번 특징에 동그라미 1번 끝으로 가보시면 합산과세라고 있을 거예요. 합산과세. 자, 대충 찾았죠? 그러면 합산과세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뜻풀이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직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예요. 제가 직장을 지금 현재 3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9군데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 잘려가지고 3군데밖에 안 다녀요. 예. 아예 못 다니게 해가지고 메가랜드 본사에서 다른 데 강의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여기만 강의를 해라. 그래서 본사 강의만 해라. 그래서 딱 3군데만 강의해요. 3개를 강의하면은 3군데에서 벌었으면 제가 개인이 사람이 벌었으니까 3군데 소득을 따로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계산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소득이 생겨도 그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몇 장으로 만들어라. 그게 시험 문제예요. 합산과세라는 건 전체를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장으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전체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전체를 묶어서 한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소득,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사람마다 같겠는가,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 손에 많은 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부는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율을 올려서 받아야 된가, 낮춰서 받아야 된가? 올려서. 적게 들고 있는 사람은 낮춰서. 이런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살짝 돌려볼게요. 자, 초과 누진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면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돈 많이 번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띄어버리니까 세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남는 건 소득이 얼마 안 남겠죠. 많이 띄어버리니까. 적게 번 사람은 세금을 조금 띄니까 그래도 소득이 좀 남겠죠. 그러면 세금을 띄고 난 이후에 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가 줄어들어 버린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금 많이 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세율인가 안 좋은 세율인가? 안 좋은 세율이에요. 안 좋아도 좋으니까 많이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요. 그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인세는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 여기가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키예요.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물세로 가네요. 자, 물세. 물세의 정의는 물건을 중심으로 물건 중심의 과세를 물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물세의의 첫 줄 끝으로 가보세요. 자, 끝에 가보시면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라고 돼 있을 거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자, 이제 특징으로 가볼게요. 우리 이제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봐요. 자, 슈퍼에서 물건을 제가 살게요. 오늘 제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오늘 물건을 사고 또 내일 가서 물건을 사면 오늘 물건 살 때 내일 또 올 테니까 내일 계산할게요. 그러면 물건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건 살 때마다 그때마다. 그래서 물건 중심의 과세는 전체를 묶어서 계산해라. 그때 계산해라. 그래서 개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과세라. 그럼 개별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1년에 제가 부동산을 여러 번을 취득했다. 그럼 만약에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취득했으면 이 2개를 묶어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따로. 그러면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온다. 각각으로 나온다. 그렇죠. 각각의 고지서로 이렇게 발부하는 거예요. 자, 물세이고 개별 과세일 때는 주로 세율이 비례 세율입니다.
이 비례세율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설명 다 해놨어요. 거기에 왼쪽 날개를 봐보세요. 왼쪽 날개를 보시면 초과 누진세율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초과 누진세율이고,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랍니다.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용어를 막 애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이 번 사람에게는 세율을 높이 물리고 적게 번 사람한테는 낮게 물린다. 그럼 이걸 무슨 세율이라 한다? 초과 누진세.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이 세율을 비례세율을 한다. 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걸 막 통으로 애올라가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요 내용을 이제는 약간 변형해서 우리 이제 시험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이제 다시 국세, 지방세 다시 한번 연습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까지 이제 잡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인세하고 물세인데, 자, 저 취득, 부동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취득했으며, 부동산을 2번을 취득하면 2개를 더해서 취득세를 물려라, 따로따로 물려라. 따로따로 물리니까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입니다. 물건 중심으로 물리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책이라고 생각해. 책에다가 이름을 쓰는 걸 등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책에 이름을 쓸 때 전체 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름을 쓰는가? 하나씩 쓰는가? 하나씩. 그러면 인세다, 물세다? 물세다. 이제 재산세 조심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그중에 토지, 땅. 토지는 사람 중심으로 돼 있어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이요. 재산세에서 땅, 토지는 만약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가 지금 동작구니까 동작구에 제가 땅을 5개 땅을 가지고 필지가 다른 5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동작구에 제가 5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으로 묶어서 나온다, 5장 나온다? 한 장으로 묶어서. 왜냐하면 인세니까. 인세니까 동작구별로 그 구에 있는 땅은 한 장으로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에 밑에 보면 5필지 번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제가 이 노량진 쪽에 상가를 2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상가 건물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가 건물 2개를 묶어서 재산세가 나온다, 따로따로 나온다? 물세니까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물세는 개별과세고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오고, 토지는 합쳐서 나오니까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오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그다음 주택. 만약에 제가 강남에 집을 2채 집을 가지고 있다. 강남에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2개의 집을 묶어서 재산세가 나온다, 따로따로 나온다? 따로따로 나온다. 왜? 토지가 아니니까. 땅을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따로, 땅은 합쳐서. 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전국의 토지를 다 더해서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하고 물건 중에 인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를 다 더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든다? 그렇죠. 한 장짜리 고지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그럼 1년에 제가 부동산을 2번을 팔았으면, 2개의 부동산을 팔았으면 2개를 더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합산이다, 개별이다?
그러면 1년에 2번을 팔았으니까 2개를 더해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더해서 한 장으로. 여기서 지금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을 하냐면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신고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양도소득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세하고 물세를 기본적인 배경이 잡았으니까 27쪽을 보세요. 교재 27쪽에 오른쪽 날개의 표를 보세요. 취득세는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인세 쪽에 동그라미에다가 토지하고 쓰세요. 인세 속에다 토지 쓰시고 물세 동그라미에다가 토지 이외 하고 쓰세요.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토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금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고 양도소득세도 인세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재산세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8쪽으로 오네요. 자, 28쪽으로 와가지고 칠판만 보세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약간 조금 더 높아지니까 약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인세하고 물세를 구분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합산으로 연결해라, 개별로 연결해라.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물건이 중심이 됐을 때는 개별과세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취득세는 물세이고 화살표 그대로 따라가세요. 개별과세고. 그럼 취득세는 1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는 한 번만 한다, 여러 번 한다? 그렇죠. 여러 번 각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물세이고 개별과세. 그럼 제가 1년에 등록을 2번 하면 세금 신고를 몇 번 한다? 2번.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 토지는 인세. 자, 토지예요. 토지는 인세니까 토지는 무슨 과세로 가고? 그렇죠. 여기서 토지는 합쳐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고 한 장으로 만들고.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과세니까 고지서 한 장이다, 각각이다. 각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양도소득세 인세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여기서 틀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인세물세 진짜 어려운 거 잡아냈어요. 아직 이건 내가 오늘 이해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주 많이 걸리는 거니까 얘가 오늘 되셨으면 진짜 좋은 거고, 아직 이해가 안 됐어도 아직도 한 4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종가세와 종양세로 가보죠. 그럼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자, 과세 표준이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이 식만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읽는가를 보세요. 이걸 막 써놓고 나중에 이걸 써놓고 이걸 써가지고 애올라가시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읽는가를 보세요. 쓰는 것보다 읽는가를 먼저 보세요. 세금의 액수를 구할 때, 자, 세금 액수예요. 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할 때, 이걸 계산할 때, 세금 액수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가 뭘 제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가요? 과세 표준을 세우고 있죠. 그럼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나 보세요.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의 가장 기초, 가장 앞에, 이 말이에요.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일단 정해져야 되겠는가요? 과세 표준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줄 중간에 밑줄 그어보세요. 세액 산출의 기초, 여기까지만 밑줄만 딱 그으세요. 첫 줄 중간에 있어요. 세액 산출의 기초. 그럼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과세 표준이 필요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금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액 산출의 기초를 삼을 때 바로 밑에 표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밑에 네모 박스표. 그게 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읽는가만 보세요. 이걸 애우지 마시고 암기 안 해도 되니까. 가액이 기준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세입니다. 과세 표준의 종류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제가 연결해 가는 걸 보세요. 가액에서 가라는 글자를 넣고 액이라는 글자를 이 동그라미 속에 넣어가지고 발음하기 편한 글자를 내가 읽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종가세, 종액세. 뭐가 더 편한가요? 그래서 종가세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수를 넣어보고 양을 넣어봐요. 자, 종수세, 종양세. 뭐가 더 부드러운가요? 그래서 종양세라고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굳이 애우려고 하시면 왜 그랬는가 이유를 알면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가격이니까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종양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글자 중에 발음하기 더 편한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죠. 국세, 지방세를 다시 한번 구분해 봐요. 국세,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요. 가를 붙였고 여기 양을 붙였죠. 그럼 가를 붙였으니까 종가세, 가액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수량, 양으로 돼 있으니까 종양세.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종양세 딱 하나밖에요.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만 종량세를 취합니다.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 조그만 표에서 종량세를 취하는 게 등록면허세 쪽 칸만 거기만 얼른 강조해 보세요. 종량세, 등록면허세만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그럼 등록면허세만 종량세를 취하는데 이 뒤에다가 가로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 쓰세요. 말소 등기 이렇게 쓰세요. 자, 말소 등기가 종량세를 취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한 건으로 기준, 한 건이니까 가격이다, 수량이다. 수량이 되죠. 그래서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는 1건당 여기서 1건당 6,000원이라는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그랬어요. 한 건 그랬으니까 1건, 2건, 3건, 건이 그러면 이건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더란 얘기인가?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자, 끝.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독립세와 부가세로 가네요. 독립세와 부가세에서 독립세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으면 독립세. 다른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부가세. 다른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에 따라가는 걸 부가세,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독립세. 그럼 독립세는 누가 잘 신경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요? 안 써요. 잘 살고 있는데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독립해서 잘 살고 있으면 누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부가세는 아니 챙겨야지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부가세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0페이지로 와보세요. 지금은 부가세를 막 올라가지 마시고 다 통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 세금들이 나오면 이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요. 따라다니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가만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무슨 세하고 무슨 세가 또 뒤가 붙어 있는가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지방교육세, 재산세가 나오면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너무 쉬워요. 밑에 바로 문제 한번 볼래요?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취득세 나오면 무슨 세 아니면 무슨 세 둘 중에 하나가 같이 나오는가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여기서는 지방교육세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우리 시험도 그러지만 다른 자격 시험도 똑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익혀볼게요.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에 여기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따라갑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에도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농특세라는 세금 여기에 따라붙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보세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고 자 이제 그럼 한 페이지 다시 넘어가죠. 이제 조세 용어 정리로 왔어요. 용어 정리 1번, 2번, 3번, 4번은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앞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죠. 표준세율. 이제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표준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를 하나 설명을 할게요. 표준세율. 여기서 표준이라는 요 단어는 표준이라는 것은 뭘 표준이라냐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변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표준 그럼 변한다. 그래서 누가 혹시 그 몸무게가 표준 정도 되시죠? 그러면 정해진 뭐 이게 규정이 있으면 이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 무조건 거기 딱 정해진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 표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표준세율이다. 그럼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 딱 고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으면 그 지역은 이대로만 세금을 갖다 쓰라는 이야기인가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이야기인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은 이제 변할 수 있는 세율이다. 자, 변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하니까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으면 이 법에 있는 세율을 그 지역이 그대로만 갖다가 쓰는 세율이다. 이 세율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법을 따르는 세율이다.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그렇죠. 바로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양가로 5번에 세 번째 줄을 봐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거기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자, 따르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따르지 않는가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알려드릴 테니까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고 재산세라는 세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요 세 개예요. 근데 따르지 않는데 얼마만큼씩 따르지 않는가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모두 50%네. 자, 오른쪽 날개에 제일 밑에 보시면 표 있죠. 그중에 딱 세 개만 체크하세요. 세 개만 다 하지 마시고 여기 세 개를 이렇게 묶으세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개만 한꺼번에 묶어보세요. 자, 세 개를 한꺼번에 딱 묶어놓고 보니까 세 개는 모두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번 31회 기출문제 두 줄 나온 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게 시험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시험이라고 나온 거예요. 또 재산세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분명히 재산세는 주의할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주택이나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1년만 나오는가요? 매년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가요? 매년 나오죠. 매년 재산세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예산은 우리 예산이죠. 예산 편성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정하는가요? 한 몇 년 단위로 예산을 정하는가? 1년 단위로 정하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우리 지역의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지역 예산이 이번 연도에 부족하면 이번 연도에는 더 받는다. 그러면 내년에도 더 받는다. 올해만 더 받는다. 올해만 더 받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재산세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이 가감률은 3년간 연속으로 적용합니다. 틀렸죠? 3년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뒤에 가로를 써져 있죠. 해당 연도의 한정 거기를 체크하셔 놓으시면 돼요. 오른쪽 날개 끝에 보시면 재산세 해당 연도의 한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50% 범위 내에서 요건 분명히 시험에 낼 겁니다. 그런데 그걸 2줄씩이나 낼 줄은 몰랐어요. 한 줄만 낼 줄 알았더니 2줄이나 시험에 출제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 다 잡았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는 몇 프로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5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량진에 있는 이 건물이 100억짜리다. 그러면 노량진의 100억짜리, 인천의 100억짜리, 경기도의 100억짜리는 언제나 재산세가 똑같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다를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액수고 똑같은 금액인데 왜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세율은 지역마다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분 일반인들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표준세율이 적용돼서 그러면 표준세율이 뭐지? 그럼 이제 또 물어보면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그러면 또 전문 용어를 또 써요. 네, 그거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그래요. 또 그래요. 탄력이 또 뭐예요? 그러면 고무줄세율이 적용돼서요. 그러면 돼요. 탄력적 이렇게 신축적 지역마다 예산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세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준세율을 잡아냈어요. 그다음 6번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다시 봐볼게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 세우는 것 그랬는가? 세액을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 세우니까 세액 산출에 뭐 그랬는가? 기초. 자, 그럼 밑줄 다시 읽어보세요. 세액 산출의 기초. 첫 줄 끝에쯤 있어요. 세액 산출의 기초. 네, 7번, 8번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네요. 법정 신고 기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용어를 좀 익혀야 될 게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요 두 개의 단어를 익혀보죠. 이제부터. 자, 법정. 법정이라는 게 뭘 법정이란다? 법에서 정한. 법으로 정한. 이 말이에요. 법으로 정한. 신고의 기한. 기한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가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가요? 마지막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를 기간 이걸 기간이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마지막 한정된 거 마지막 한정이 되는 날을 기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처음을 시작 여기를 종료 시작하고 종료라고 할 때 자, 민법에서 용어를 이제 어떻게 푸는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줄여보세요. 시작하는 기간이다. 자, 시작하는 기간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맞았어요. 시기예요. 시작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걸 시기라고 그래요. 시기의 기한이라고 그래요. 이게 앞에를 시작한다 이상. 그 다음에 종료하는 기간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그걸 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종료, 종기에 기한 그러면 끝, 마감. 시기에 기한 그러면 시작, 출발점. 이런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앞에는 시작, 뒤에는 끝. 그런데 세법에서는 주로 시작을 중요시 하는가, 끝을 중요시 하는가? 끝. 끝. 기한은 여기 끝.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의 기한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돈 내는 마지막 날, 이게 기한이에요. 그럼 이제 왼쪽 날개에 법정 신고 기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법에서 정한 신고할 때 날짜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총 3문제가 나와요.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 끝까지 안 배웠으니까 오늘은 개략적으로 간략하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물건을 취득했으면, 물건을 내가 샀으면, 내가 물건을 이렇게 샀어요. 오늘 물건을 이걸 취득하면 그 사람한테 물건을 취득하고 60일 안에 취득세 내놔라 하고 정부는 법으로 정해라. 60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취득하고 며칠의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60일밖에 안 줘요. 60일 안에 신고해라. 자, 60일 잡았어요.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면 이제 교재 책을 산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이제 책을 구입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책을 살 때,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책을 하나 빼가지고 이 책 사고 싶어. 그러면 이름부터 쓰고 돈을 결제하든가요? 결제해 놓고 이름을 쓰든가요? 결제하고. 자, 해결했죠? 결제하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고 나서 돈을 내놔라, 하기 전에 돈을 내놔라. 하기 전. 그러면 하기 전, 전자에다만 체크하세요. 하기 전에 돈을 내시면 돼요. 그다음 재산세, 건물하고 토지 두 개만 볼게요. 내가 건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정부는 7월 달에 세금 내주세요. 그래요. 건물을 손에 들고 있으면 7월 달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9월 달에 세금을 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토지가 9월 달,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분명히 토지는 시험에 나온다고 계속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익힐 때, 나중에 익힐 때 어떻게 익히는가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 그냥 익힐 수 있으면 바로 익혀버리세요. 건물은 벽에다가 그냥 칠해버리면 돼요. 못 익혔죠? 뭔 말인지 몰라서. 건물은 7월 달. 건물은 7을 칠해버린다고 생각해요. 건물에다 7. 그럼 건물은 7월 달. 이제 토지는 속이 안 좋아서 이제 속에 있는 걸 막 뱉어낼 때는 땅에다가 구토. 욱 토해버릴 때는 땅에다 토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는 9월 달. 근데 시험 볼 때는 토지는 7월 달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에다 페인트 칠할 필요 있는가요? 없죠. 건물에다 칠해야죠. 건물에다는 칠하고 땅에다는 속 안 좋으면 막 뱉어버리고 막 그러면 돼요. 그러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나중에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달에 세금을 내는, 여기 조심해야 돼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종부세가 12월 달에 내는데 12월 1일부터 15일. 다른 건 16일인데 이것만 1일부터요. 그래,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다 묶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해요. 시험 볼 때는 꼭 6월 달이라고 나와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나온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군데, 재산세까지 4군데 나왔네요. 올해 시험에서는. 근데 해년마다 3문제 정도 출제돼요. 근데 올해는 4줄이 시험에 나왔어요. 4줄이.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기본 배경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는 돼요. 그 다음 10번 세무공무원. 이제 이번 31회 때 시험에 나왔으니까 32회 때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별 것도 없어요. 세무공무원, 그럼 공무원 중에서 무슨 일하는 사람이 세무공무원이다. 세금 일하는 사람이 세무공무원이다. 끝.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세무공무원은. 공무원 중에 세금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 합니다. 이제 11번 납세 의무자, 납세자.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그래서 납세 의무자, 납세자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아주 중요하니까 또 쉬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더 좀 정신이 좀 잘 들어있는 상태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약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지금 했던 것까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처음 배울 때 인세하고 물세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인세하고 물세 중에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드릴게요. 인세.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인세.
물건이 중심이 되면 물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중에 재산세 중에 누구는 인세로 가고 토지는 인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인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인세. 그러면 인세는 합산과세로 연결해라, 개별과세로 연결해라. 합산과세로 연결해라. 물세는 개별과세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가세요. 각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따라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붙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따라가요. 또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으며 고정된 세율이다. 변할 수 있는 세율이다.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은 무조건 따라가는 세율이다.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따르지 않는다.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재산세는 한 번 가감을 하면 몇 년만 적용하고 그 해당 연도 1년만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신고, 법에서 정한 신고의 날짜들을 이제 익히는 건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며칠 안에 신고하고 60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지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고 나서 돈을 내놔라, 하기 전에 내놔라. 하기 전에 내놔라. 이제 재산세에서 건물은 몇 월 달에 세금을 내고 7월 달, 토지는 9월 달,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내는데 1일부터 낸다, 16일부터 낸다. 1일부터 15일까지 낸다.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묶어서 다음 년도 몇 월 달에 신고하고 5월 달에 신고하겠습니다. 계속 이걸 숙달을 시켜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시간이 마지막 맞춰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납세의 의무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우는 것은 용어 정리까지만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용어 정리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